꼭 문제 풀어보고.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파이널 3강이고요.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자료 열심히 만든 거 여러분께 드리고 간단한 당부 말씀 정도,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정도로 짧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선택 과목 중에서도 화작, 그리고 문학 요렇게를 공부해서 점수를 어떻게든 올려보겠다. 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에서 점수가 일단 안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비문학에 대한 대비를 해서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점수 향상을 이뤄내지 않으면 가슴속에 품은 진짜 목표 대학 못 가지 않나요? 비문학에 대한 고민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니 비문학은 해도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선택 과목이랑 문학에 몰빵해야지. 몰빵하는 방법도 조금 구려요. 볼까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원인을. 그리고 파악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은 뭐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뭘 고민하냐면 남들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돼요. 그 방법과 내 원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관련이 있나? 근데 세세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비문학 독해력 부족은 치워놓고 문학이 약하니까 작품 공부를 한다. 연계빨을 세우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화작도 많이 풀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많이 푼다. 글쎄요. 문제점과 대책이 안 맞아서 결국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실패한 후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 국어는 기본 머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국어는 남은 시간 안에 어차피 안 될 거였구나. 아닐 거예요. 적어도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자신에 맞는 노력을 한 후에 그런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비문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겪을 법한 그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대로 제발 해라. 많은 행동을 교정할 수 없어요. 그 행동 교정을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중요도 순서대로 지금 나열해서 3강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구독, 좋아요. 언제나 지문이 이렇게 보여야 한다. 색깔까지 칠하고만 나눠서 보라는 건가? 아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문단 내에서 정보의 개수를 파악한 후에 그거에 따라 할 일을 부여받는 그런 비문학 독해는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거지로 엄청 유치하지만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보여드리는 중이다. 그리고 정보의 구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구조라는 건 결국 뭐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던데 혹은 뭐 아무런 의미 없다던데 절대 아니다. 구조라는 틀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읽어야 결국 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는 호불호가 아니라 당연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같이 챙겨가야 하는데 두 가지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대조 구조 그리고 과정 구조. 언제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법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는 걸 두 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보여야 구조도 의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엔 구조에 따라 할 일을 조금 도움받아서 하는 느낌 한 후에 이제 오늘은 조금은 짜잘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 몇 개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 이상의 어떤 행동 영역,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못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교정해 보세요. 도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혹은 뭐 능력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는 되게 세세한 행동 영역에 대한 교정 이런 것들도 도전해 보세요. 언제나 그 도전은 뭘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 하니까 되더라 하는 어떤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성공 경험을 이왕이면 꼭 필요한 걸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엄청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단 안에 정보를 나누어 인식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그거에 따라 할 일을 수행해야 돼. 할 일이 어려우면 손을 동원해야 돼. 그리고 하나의 문단이 끝날 때마다 무조건 멈춰서 할 일을 다 했나 생각해야 하며 뒤에 문단을 다 읽고 할 일을 다 했다면 앞 문단과 의식적으로 연결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훈련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질문에서 뭐가 중요한가? 정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연습해 볼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정의들 표시해 놨습니다. 이 정의들을 파악해서 따로따로 머릿속에 넣거나 손으로 써서 정리하거나 글에다가 손으로 표시하는 게 얼마나 지문 독해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문제를 다 풀어보신 후에 한번 얘를 살펴보면서 맞춰보세요. 지문을 다 읽어낼 때 이 정의 파악이 진짜 중요했구나 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이 파악을 안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다음엔 의식적으로 해야겠죠.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차피 못할 테니까 몇 가지만 짚어드리는 거잖아요. 이 지문에선 말합니다. 정의 파악을 꼭 해야 한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해야 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 요 지문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옆에 다 써놓은 것까지 다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 지문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다만 정보 나누기는 또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게 답지처럼 제시하는 느낌으로 정답 파일로 얘를 올릴 거고요. 또 그동안 많이 다른 구조 수업에서 배웠을 법한 PS 구조라는 거, 남들 하는 건 저도 다룰 거기 때문에 그 PS 구조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돼서 그게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점에 도움을 줬을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다 읽고 다시 풀어본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문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되게 중요한 건데 빠뜨릴 뻔했네요. 이거 개념과 예시 구조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뭐였냐면 개념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옵니다. 개념과 예시 다 써놨어요. 행동 하나만 주의해 주세요. 언제나 그 정보의 구조를 정해놓고 그거가 나오면 우리가 할 행동을 간단하게라도 정해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것만 파악해보는 거예요. 개념을 먼저 읽고요. 내용을 이해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뒤에 예시가 나왔다는 건 그 개념이 되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념만 읽고 모든 걸 파악하기 어려울 듯. 예시를 보고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예시 뒤엔 또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걸 통해 어떻게든 이해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엄청 중요한 거, 이 이해한 걸 가지고 개념으로 다시 가세요. 이게 마지막 되게 중요합니다. 회귀의 과정. 이해한 걸 가지고 다시 개념으로 가서 이 개념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딴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결론 내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세요. 이걸 언제나 적여놓는 거예요. 개념이네? 어렵겠지? 예시를 통해 개념 돌아가서 아이씨 아까 이런 얘기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어. 요 느낌으로 미리 준비한 다음에 그대로 행동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꼭 첫 번째 지문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고, 개념 예시고 개념 예시 또 있는데 이 예시가 A 전체가 다 예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읽고 A를 읽어요. 그 다음에 A를 통해 이해해 본 다음에 그리고 돌아가서 이딴 얘기였구나 결론 짓고 넘어가라. 이게 지문 읽기에 굉장한 도움을 줄 겁니다. 얘는 특히나 정의를 파악한 후에 이걸 같이 수행해 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지문이었어요. 짜잘한 행동들, 그런 행동에 대한 교정 맞아요. 근데 다른 어떤 조금 더 자세한 행동 교정들보다는 훨씬 더 큰 덩어리고요. 우리가 분명히 조금의 노력만으로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그런 행동 교정이니까 꼭 여기 3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만큼은 여기가 마지노선이니까 이것까지는 꼭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다. 그거였고요. 여기서는 말합니다. 앞문단과의 의식적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건 1문단부터 그냥 흐름 따라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흐름은 언제나 어떻게 파악한다. 뒤에서 앞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정보를 파악해가며 연결해가며 흐름을 만들어가며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조금 체험해 볼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해보신 후에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정보를 나누어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 할 일을 부여받는데 별로 할 게 없으면 넘어가라. 머리로 알고 끄덕끄덕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조금 있어서 끄덕끄덕이 잘 안 되는 그 상태. 그때 뭐가 등판해라. 손이 등판해서 쓰고 처리 다 했어. 넘어가고. 이때 뭐가 관여되고 정보의 구조에 따른 미리 준비한 할 일들. 반복적으로 굉장히 잔소리하죠. 이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굉장히 실전적인 방법론도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색깔로 쓴 게 이제 앞문단과의 연결 사항이에요. 그 사항들에 집중을 해야 요 뒤에 가는 요 1번, 2번 번호 붙이면서 쭉쭉쭉 가는 그 내용들 손쉽게 요 과정들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앞문단과 연결을 하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연결해서 반드시 알았어야 했나 하는 것들 이렇게 요 글씨로 적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난도가 되게 낮았던 그런 지문으로 되게 유명한 올해 6월에 있었던 그 베카리아의 형벌론이란 지문인데 이래요. 언제나 말합니다. 문장이 곧 정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문단의 개수가 정보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지문의 길이가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정보가 나눠지는 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지. 결국 길이는 비슷했는데 정보의 양은 형편없는 그런 지문이라는 걸 남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식적으로 이렇게 귀찮지만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색깔 바뀌는 거 보여요? 색깔로 유치하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색깔 바뀌는 건 정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할 일을 고민해야지.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요. 그거에 따라 볼 때 여기 이 문단의 내용 나열 나름 바뀌거든요. 이 바뀌는 것들에 따라 하나하나 대응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문제에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3문단에서 갑자기 1, 2문단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펼친다. 2문단에서 간단한 나열들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3문단에서 새롭게 나온 정보에 할 일을 부여받아서 그 할 일들 다 수행한 채 문제 풀러 가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또 넣어놨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항들을 또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지금 읽어보지 말고 꼭 문제를 다 풀어본 후에 아, 이런 걸 계속 강조했던 거구나 라는 걸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학에서 갈래별로 우린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는 느낌으로 문학도 태도 교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같이 진행해보는 3강 문학은 좀 빨리 올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요 비문학 3강 마지막 자료까지 꼭 문제 풀어보고 정답 확인하듯이 정보 나누는 거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고 각각 지문이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행동 교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보다 이후에 어떤 행동 교정은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일부러 교정하니까 되네 더 해볼까? 그때 이제 더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